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고 벌써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시간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한 해가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어요?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결심했지만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들, 실수한 것들, 잘못한 일들,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 보이는 나, 자꾸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내가 생각나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못났다, 바보 같다, 왜 이런 걸 못하냐, 왜 하나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냐 이런 말은 멈추고 대신 이런 말들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말이요. 자기 소멸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줄 능력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하게 되면 인정 중독이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오로지 타인의 인정으로부터만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인의 인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착한 사람들, 배려가 많은 사람들, 순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로 비추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을 잘 누르고 가려서 타인에게 맞추고 그의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야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인정이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의 인정은 결국 주변 모두의 인정을 받아도 불안한 상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또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두려운 마음은 아무리 나를 누르고 참아 타인에게 100% 맞춘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 선생님들은 그런 인정 중독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나 그게 말처럼 쉽나? 누구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메고 살고 싶어서 이러고 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는 고통을 이 선생님들은 모르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남들이 욕한다. 이런 말들이 웬만한 한국인의 육아 방식이었음을 감안하면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는 한국인이 과연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래, 타인의 칭찬과 인정, 그들 평가에서 나도 한번 자유로워보자 결심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올라오거나 타인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이 잘 지워지지 않고 왜 나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를 탓하는 사이클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인정 욕구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소중하게 대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입니다. 저희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저자 정신의학과 정혜신 선생님은 이것을 심리적 기본권이라는 말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어져야 하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 괜찮아? 라는 질문이 밥 안 먹으면 허기지듯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괜찮다고 컨펌해주는 시선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정에 대해 쿨하려고 그리고 또 완전히 자유로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나를 탓하는 것을 조금은 덜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혜신 선생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굶은 사람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배가 차고 나면 수저를 놓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그래서 허기가 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평범한 사람들도 이러한 심리적 기본권이 채워지지 않아서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으셨거나 혹은 학대당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심리적 기본권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평범하게 자란 것 같은데 부모님이 열심히 키우셨는데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흔들리고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두게 되는 건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얼마 전 금쪽 상담소에서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 이영택 선수와 그의 첫째 딸이 출연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문장 완성 검사에서는 내가 만일 백만장자라면 이라는 문장 뒤에 부모님께 지원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연을 끊고 산다라고 작성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빠 이영택 선수는 난감했습니다.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키웠는데도, 그리고 사랑하면서 키웠는데도 연을 끊고 사는 것을 바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영택 선수가 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늘 성과나 능력을 통해서만 칭찬하신다면서, 물론 딸을 사랑하시겠지만 이 아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영택 선수가 자녀를 향해 칭찬하는 말들은 제가 들으면서 컸던 말이기도 했고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애정할 때 과연 우리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나? 아마 모르는 것 같다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저에게 하는 모든 칭찬들은 제가 낸 성과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에 더 부응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실패할 때면 부모님이 하실 실망에 대해 매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담받고 상담하면서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리고 존재 자체로도 사랑하지만 만일
존재 자체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배운 적이 없다면 아무리 본인의 자녀를 사랑해도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존재를 사랑해도 만일 그 존재의 인정을 성과나 능력으로만 표현한다면 그 자녀는 심리적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늘 인정에 굶주린 사람이 되어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두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있든 없든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든 하지 않았든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었든 아니든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에게 두고 스스로에게 자꾸만 야박하게 군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심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나의 가치를, 나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타인의 평가와 결정에 자꾸 두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일 테니까요.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심리적 기본권, 이 마음을 열심히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니까요. 나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가 나의 심리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채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겠고 이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치유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왜 이렇게 한 해를 잘못 살았느냐고,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남들 보기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자책하는 일은 좀 그만 멈추시고 성과나 능력에 기반한 말들 말고 나의 존재에 기반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2024년 한 해에도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느라고 수고했다고,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해주세요. 혹시 만일 올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를 너무 많이 소멸해서 나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시다면 제가 대신해드려도 될까요? 2024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당신이 소중한 것은 당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 혹은 성과나 직장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덕분에 저도 2024년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48번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2025년에 뵐게요.